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냅시드를 이용을 해서 부분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오늘 제가 보정할 이 사진은요, 노을이 지는 상태에서 인물들을 찍은 사진인데요. 아무래도 뒤에 햇빛이 있다 보니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얼굴이 어둡게 나왔어요. 이렇게 된 사진에는 사실 얼굴을 밝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예 실루엣 처리를 해서 어둡게 만드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진이라는 건 꼭 인물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루엣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또 멋있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인물들을 좀 더 어둡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직은 더 완벽하게 어둡게 처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사진이 됐어요. 그래서 부분 보정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 보정을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면 도구에서 화이트 밸런스 아래쪽에 보시면 부분 보정이라는 표시가 있죠. 그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화면을 내가 보정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밝기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위아래로 돌리시면은 이렇게 밝기, 대비, 채도, 구조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할 보정은 밝기를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밝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비나 채도나 구조를 이제 보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아래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이제 보정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먼저 밝기에서요. 손가락을 다시 화면에 터치를 하시고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둡게 이미지가 변하는 인물 이미지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너무 어둡게 들어가게 되면은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적당한 느낌으로만 이제 밝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더 정확한 그 위치에 놓기 위해서 이 발자를 선택 이제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다시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시면은 이렇게 센터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벌리면 이제 핀치 제스처라고 하죠.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손가락 크기를 줄여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딱 그 부분만 어둡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 크기를 조절을 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치도 조금 이동을 해서 조금 더 인물이 어둡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두 인물에 대해서 이제 밝기 조정을 하게 될 건데요.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 플러스 마크가 있어요. 이 플러스 마크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내가 원하는 그쪽에다가 보정을 원하는 그 부분에 넣으시면은 이렇게 다시 활성화가 돼요. 아까 전에 했었던 건 비활성화가 됐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부분이 활성화가 된 게 보이시죠? 다시 손가락을 화면 아무데나 넣으시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은 확실히 제가 선택했던 그 부분이 변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 너무 어둡게 까맣게 처리는 안 할 거고요. 어느 정도 밝기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동도 하고 센터 조절도 아까처럼 이렇게 해주시면은 처음에 내가 했었던 사진보다는 확실히 어둡게 바뀐 것을 눈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또 다른 인물 사진 쪽으로 이제 보정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도 조정해 주시고 밝기도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은 확실히 처음 사진보다는 정말 어둡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실루엣처럼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렇게만 보정을 하셔도 아마 처음 느낌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 기본 보정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측 상단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정 전의 느낌이고 이게 보정 후의 느낌이에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이제 이거를 만약에 없애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느낌이 좋지가 않을 때 이걸 삭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을 좀 만들어서 변경을 해볼 건데요. 이거 채도를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해봤을 때 뭐 채도를 이렇게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 별로 그렇게 이제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채도 만든 거를 제가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도를 한번 채라는 글자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다시 떠요. 이제 왼쪽부터 잘라내기, 그리고 복사하기, 삭제하기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뭐 다른 화면을 켜시면 이렇게 이 화면은 이거는 붙여넣기 표시거든요. 그럼 여기에 붙여넣기가 되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지 않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뭐 충분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네 번째 지금 화면상에는 네 번째 칸으로 보이는 이 휴지통으로 보이는 이거를 클릭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이제 제가 기존에 원했던 그 보정이 된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체크 표시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대로 이제 이렇게 보정을 하겠다라고 완전히 이제 결론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보내기를 해서 내 핸드폰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내보내기를 클릭하시고 저장이나 내보내기를 누르셔서 저장을 하게 되면 내 갤러리 상에 스냅시드라는 폴더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그쪽에 이제 앞으로 저장하는 모든 스냅시드로 보정한 모든 사진들이 저장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뭐 저장을 하거나 내보내기를 하거나 사실 거의 갤럭시 같은 경우는 별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폰의 경우는 이 내보내기를 했을 때 뭐 설정 메뉴에서 크기나 포맷이나 품질을 변경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아이폰을 써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기능으로 변경이 되는지는 확인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두 개 다 비슷하게 이 결과물이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내 갤러리 속에 나중에 이 보정되어 있는 이미지를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